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말로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 미래한국당 국회의원 김규환 오늘 기자회견을 하려고 이 자리에 와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전개로 인한 소상공인들 피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배달의 민족 수수료 개편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1위 배달 플랫폼 사업자인 배달의 민족은 음식점에 월정액 8만 8천 원의 광고료를 부과하던 기존 요금 체계를 주문이 송세되는 건에 대해서만 5.8%의 수수료를 받는 정률제 요금제로 개편을 시도하다가 결국 철회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 변경 사이로 영세업체들의 비용 절감 효과와 공정 경쟁 추정에서나 꼼수요금 인상이라는 소상공인들의 주장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은 배달앱 시장이 99.9% 차지하는 상위 3개 업체가 하나의 회사로 합쳐지는 인수합병의 여파로 일어나게 될 수많은 문제점들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미 배달의 민족은 라이더에 대한 기본 수수료 인하 방침으로 또 다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배달앱 시장의 발전은 온라인 플랫폼의 순기능과 신산업 창출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없던 새로운 지출병이 생겨났고, 이는 모두 배달앱을 운영하는 회사가 아닌 소비자와 배달 노동자, 음식점 등 소상공인들에게만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플랫폼 사업은 소비자의 선택 없이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 발전이라는 손기능과 이번 배달앱 문제의 경우에는 다르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로 합니다. 편익에 대한 대가로 포장된 소상공인들과 배달 노동자들의 수수료, 소비자들의 배달료 등 새로운 명목으로 지불되는 이 비용들은 인수합병으로 국내 배달앱 시장의 100%를 독점하게 될 한 독일계 회사에 모두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선거에 이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는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수수 방관을 하다가 논란이 계속되자 반시장적으로 시장에 개입을 하였습니다. 소관부처인 중기부와 공정위는 수수 방관 중입니다. 민주당은 규제법을 통해 기업을 옥죄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술 더 지자체는 공공 배달앱 개발을 또 언급을 또 하고 있습니다. 모두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에 매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인수합병에 따른 독과점 논란 등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수수 방관해 보다가 총선을 며칠 앞두고서야 정부와 여당 지자체까지 나서서 현실적인 대안 없이 시장 경제에 기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주도의 공공배달앱은 지속적인 세금 퇴비에 불가피합니다.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관세 앱이 정부와 지자체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은 오히려 시장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민간 부분의 경영 활동에 개입하는 공공의 역할은 올바른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소한에 그쳐야 됩니다. 소상인들과 소비자 그리고 라이더들이 원하는 것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생이지 현실적인 배는 없는 경쟁이 아닙니다. 또한 신시장 창출로 새로운 일자리와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중대시킨 기업들의 성과들 역시 무조건 외면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미래한국당은 소상공인들과 라이더, 소비자와 기업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상생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단기적인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이 악화된 소상공인들에게 배달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소상공인들과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배달앱 개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직접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셋째, 온라인 시장 전반적인 상생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상생 발전법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미래한국당은 배달 앱과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로운 활동을 촉진하고 소비자와 소상공인, 기업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래한국당 공동선거 대책위원장 김규환 국회의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께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상공인연합회장을 얼마 전까지 역임했고요. 지금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아무도 배달의 민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을 때 과거부터 배달의 민족에 현재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했었는데 기어코 일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죽도록 일해서 배달의 민족만 돈 벌게 하는 구조, 김봉진 배달의 민족 의장이 직접 나서야 됩니다. 배달의 민족 홈페이지에 비전으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음식점 사장님의 광고비 부담은 낮추고 매출은 늘려드리겠습니다. 배달의 민족에 등록된 소상공인은 20만 개, 월간 주문 건수는 3천만 건, 배달 시장 점유율 58%가 숫자를 알수 있으니 시장 지배적 사업자입니다. 배민이 성장하기 시작한 6년 전부터 배민의 수수료 방식에 대해 지속적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2014년 12.5%라는 높은 수수료, 2017년 경매식 광고 방식, 2020년 정률제 광고비에 문제가 되었지만 사전에 의견 개진하는 회의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현재 벌어진 배민의 일방적인 수수료 체계를 적용한 것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의 고충을 전혀 배려하지 못한 것이고 소상공인은 상생의 동반자로 인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배달의 민족이 몇 달 전에 요기요 배달통 운영하는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에 인수되면서 시장 독과점에 따른 수수료 인상 우려가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 개정을 발표하면서 현실화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가 앞다퉈 세금으로 공공 배달앱을 개발하다며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직접 개입하겠다고 설명하는 사안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각 지자체에서 충분한 검토와 준비 없이 무리한 시장 개입은 자유시장 경제 체제의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미래적인 대책은 또 다른 경제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지난 수년간 온라인 시장의 급격한 신장세는 계속되어 왔던 분이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새로운 시장의 강자로 대두되었으며 강자의 불공정 구성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은 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은 인터넷 포털 등의 키워드 광고나 배달앱을 사용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시장의 변화에서 시장을 복잡하고 있는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들의 일방적인 광고 단가 인상으로 임대료보다 더 큰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시장 확대에서의 소상공인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과도한 광고비와 판매 수수료, 일방적인 갑의 계약 조건 요구, 관계기관의 대기업 등의 편파적인 정책, 주택사유 일방적인 세금 전가입니다. 시장 경제에서 소상공인과 벤처 스타트업 등 상업 생태계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의 부재로 인하여 지속적이고 다양성대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배달의 민족에서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은 소상공인의 고정비가 높아 기대됨으로써 상품 가격이 결국 인상되고 이로 인하여 소비자는 상품 가격 인상으로 인한 과대 지출로 결국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온라인 사건에 대해 거래 공정을 위한 정부 차원의 감시 기능이나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부족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온라인 활동 전담 문서도 없이 방치된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수없이 많은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고 있는 현실에 배달의 민족의 문제는 당위당력을 떠나 소상공인의 생존적인 문제입니다. 배달의 민족 문제로 발생된 소상공인의 생존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배달의 민족과 정부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 배달의 민족 김봉진 의장이 위원장을 맡아 배민 소상공인 상생협력위원회 구성 후 분기별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중소벤처기업부는 배달시장의 문제적 원인 및 조사 및 해결 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 민족이 독점 지위 남용 행위 조사 및 해결 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협력업의 배달시장에 대한 부분을 추가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수수료 인상이 불보듯 뻔한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이 인수합병을 불허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제안과 더불어 미래한국당에서는 상품 및 광고 판매를 매개로 하는 모든 융합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금지 등을 규정한 온라인 플랫폼 상생발전법을 제정하여 온라인 경제 생태계를 보호할 것입니다. 또한 법정단체인 소상공인협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광고와 배달앱 등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터넷 포털 기업의 과다 광고비와 갑질 등의 불공정 거래를 감시하고 조정하는 온라인 플랫폼 분쟁 조정의 설치, 4차 산업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해 소상공인과 경영 안정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게 하겠습니다. 2020년 4월 13일 미래한국당 대표 최승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배달앱이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업주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사실 음식을 만들려고 그러면 재료도 사야 되고 도구도 있어야 되고 양념도 많은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배달앱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만들어준 음식만을 가지고 그 음식을 전달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5.8%라는 것은 세금보다도 더 많게 매겨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특히 이렇게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재료비 빼고 세금 빼고 그 다음에 배달앱에 주고 남으면 장사를 안 하는 것보다도 못하는 그런 역할이 지금 서서히 우리 눈앞에 오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장사가 안 돼가지고 코로나19 때문에 죽지 못해 산다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지나가도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배달앱이 지키고 있다는 느낌마저 얻는다는 사람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불공정 사태가 끝날 때까지 저희들은 반드시 지켜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현재 현업으로 배달의 민족에서 피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직업이 그 남자의 볶음밥을 볶고 있는 업주입니다. 저는 늘 이 볶음밥 프리패를 들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 가게를 알려왔습니다. 근데 지금 25년 만에 가장 배달의 민족이 저희한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제가 느낌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달의 플랫폼은 스마트폰으로 대응되는 디지털 시대를 맞으면서 우리 사회에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산물일 뿐입니다. 특히 손안에서 해결되는 스마트폰 시대에 열리면서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배달 물량은 엄청난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기발한 광고를 내세운 배달의 민족은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의 인기 상승의 대상이 된 것은 높이 평가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배달의 민족이 유교와 합병을 추진한 데 이어 요금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을 시도한 것은 이용자를 우롱하는 처사로 비난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특히 국내 최대 배달의 플랫폼인 배달의 민족과 요기 합병을 시도하는 것은 국가전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을 기만하는 행위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이 6.25를 시효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문백이 울리면 판매 금액에서 12.5%가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6.25가 정말 싫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배달의 민족이 주문 벨 소리가 울리면 기쁨보다 억울함이 먼저 몰려옵니다. 이제 선의 경쟁을 통해 시장 원리에 맞게 작동하는 합리적인 배달의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소상공인들과 배달앱을 비롯해 배달 대행업체가 합리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하루빨리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미래한국당에서는 배달과 요기요 뿐만 아니라 배달 앱에 관한 모든 문제점 하나하나를 끝까지 해결될 때까지 반드시 챙기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대한민국은 경제가 어려워 점점 더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도 모릅니다.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보험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음식 만드는 사람보다도 배달하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겠습니까? 아무튼 잘 되기를 빌면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루빨리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기재 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